이승훈 부위원장님께서 제기해 주신 국민의힘 내부의 개혁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쇄신을 이끌 안철수 혁신위가 이제 닻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일 비대위 회의가 있기 전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수청이라고 해서 검찰개혁 차원의 그 중수청이 아니고 중도, 수도권, 청년층을 모두 포용하는 원외 그리고 외부 인사들까지 포용하는 인선을 마무리하겠다. 본인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메스, 적출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혁신 여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당 내외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그 좀 차이는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이 커요. 국민의힘 이럴 거면 해체해라. 어떻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구성원들도 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예. 바뀌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대식 의원 같은 그런 분들은 당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네. 뼈를 깎는 그런 쇄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혁신위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으면 지금 비대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8월 달에 구성될 새 지도부, 새 대표의 지도부도 예. 그것을 받지 않을 수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어보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안철수 혁신위원장 똑같이 한 말이 네. 중도 수도권 청년 이분들의 이제 감수성, 이분들의 그 요구 받아들여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정확히 공감을 했거든요. 저는 네. 방향 설정 맞게 됐다고 보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드려야 되고 못 보여드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진짜 해체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이제 취임과 동시에 말씀대로 12.3 비상계엄부터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면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가 시작되나 그 시그널인가 점쳐보기도 했는데 반면에 또 이제 추가 인선을 봤을 때는 지금 사무총장의 3선 정점식 의원 그리고 정책위의장이 역시 3선 김정재 의원 각각의 지역구가 이제 통영과 포항입니다. 영남권 구주류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인선을 보면 당내 기득권이 여전하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혁신위와 송원석 비대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전망을 좀 해보는데 엇갈리고 있거든요.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요. 안철수 의원의 의지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안을 만드는데 이걸 실행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당에서 혁신안을 만들어 왔습니까? 그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 베끼기만 해도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실행력인 것인데 친윤들, 아직도 친윤들, 특히 친윤이라고 하면 TK 지역의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죠. 네.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 지역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성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의원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악화 현상이 되는 것인데 예. 이 개혁안은 결국 친윤들 물러가라라고 하는 개혁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과거에 국민의힘을 떠받들었던 50대, 60대 세력들이 예. 지금은 70대, 80대가 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변방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이 회생하려고 한다면 20, 30대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네. 아직도 친윤 또는 TK 출신의 친윤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을 잡기보다는 자기 지역구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혁신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실행할 수 있는 손발은 친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당 쇄신과 혁신이 난망인 국민의힘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지금 양당의 지지율 격차를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침에 하나 나와 있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만 저희가 살펴보면요. 민주당의 지지도가 전주 대비 3%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지면서 양당의 격차는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 것인가, 비대위가 어떻게 받을 거고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는가,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당을 떠난 홍준표 전 시장이 연일 SNS 메시지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신당을 창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점쳐볼 수 있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이제 소통 청년 플랫폼이 있죠. 청년의 꿈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 대체 정당을 창당한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저희가 그냥 보고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시장 원리를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수요가 있어요. 보수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네.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죠. 국민의힘은 이 상품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러니까 새로운 공급을 내가 신상품을 한번 내놔 보겠다. 이런 분들이 나온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면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런 신상품을 국민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걸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예. 는 좀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홍 전 시장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과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놓는 신상품이 저는 그 시장을 석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 예. 제일 변수는 국민의힘이 정말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좋은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달려 있다고 보고 저는 저 지지율 지금 22%까지 떨어졌던데 네. 저는 더 떨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져야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위기감이 더 저는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부터도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쇄신하고 혁신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치고 나갈 추진력을 좀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의지를 다지셨는데 당외에 확실히 그래도 변수로 존재하고 있는 홍 전 시장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SNS 메시지가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어떤 방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 부름이 있기까지 기다려보겠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설이 무성한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내란 특검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묶어서 비난을 했습니다. 조선 제일검이 아니라 조선 제일검이다. 검찰과 함께 업보 치를 때다. 비난의 수위가 꽤 높은데 정계를 떠났다는 홍 전 시장의 이런 광폭의 SNS 발언들을 두고 앞으로 행보에 대한 추측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정계 은퇴는 했습니다만 평생 정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이걸 버리고 변호사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인데 결국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선 제일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상대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아마 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공격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열을 야기한다거나 또 국민의힘이 앞으로 특검 과정에 있어서 뭐 김건희 여사의 굉장히 문제점들, 뭐 건진법사 문제, 명태균 문제, 공천 인사 뭐 이런 것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것이고 또 내란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한 또는 공모한, 네. 방조한 흔적이 있는지를 또 찾다 보면 국민의힘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노리면서 국민들의 계속 의견을 좀 타진해 보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시장이 좀 논리적 일관성은 좀 없다. 그리고 또 대안 세력으로 보이기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구태 정치 세력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조금 회생하고 창당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지금으로선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3대 특검의 수사도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처를 내놓을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